2018 크라운 혜택의 32강전 9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오유진 선수와 김성기 선수의 대국이고요. 옥진석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유진 선수는 올 한 해도 아주 바빴습니다. 네. 063 병성배 준우승을 비롯해서 퓨처스 리그에서도 활약을 했었고요. 김성기 선수는 재작년에 입단한 신예 기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재작년에 입단해서 작년에도 예선을 뚫고 크라운 혜택의 본선에 올라간 바가 있고요. 올해도 예선 관문을 뚫었기 때문에 실력은 어느 정도 입증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유진 선수와 김성기 선수의 대국 들어가기에 앞서 대회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기원이 주최 주관하는 2018 크라운 혜택의 제한 시간은 피셔 방식이고요. 각자 10분의 추가 시간 20초가 주어집니다. 네, 우승 상금 3천만 원, 준우승 상금 1,200만 원입니다. 한국기원 소속 만 25세 이하 기사들에게 참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네, 스위스 리그를 통해서 예선전이 치러졌고요. 본선은 32강전 토너먼트로 진행이 됩니다. 네, 결승은 3번 승부로 펼쳐지고요. 작년 우승 박종환 구단과 준우승 신진서 구단이 시드를 받았습니다. 자, 대진표입니다. 오유진 선수와 김성기 선수의 9번째 경기고요. 16강에는 박건우 선수가 올라와 있네요. 네, 김준희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고요. 보시면 16강전에도 좀 굵직굵직한 대국이 많이 펼쳐질 것 같죠. 신진서 선수와 박상진 선수의 대국도 기대가 되고 또 대진표 왼쪽에도 박정환 선수와 또 뭐 강자들의 이름이 많이 보입니다. 네. 자, 오유진 선수는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네. 어떤 스타일인지도 알겠고 어떤 선수인지도 많이 알겠는데 김성기 선수는 조금 생소하거든요. 네. 대국 스타일이 어떤가요? 김성희 선수는 저도 이제 시합을 두는 거는 그렇게 많이는 못 봤고요. 평소에 이제 이 선수도 국가대표 육성군 소속으로 훈련을 하기 때문에 평소에 보면 상당히 좀 공격적이고 힘바둑을 둔다라는 네, 인상을 받았고요. 오유진 선수는 반대로 좀 차분하고 균형에 잘 잡힌 바둑을 두죠. 오늘 바둑은 어떤 선수가 자신의 스타일로 이끌고 가느냐 그것도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상반된 스타일의 두 선수의 대국입니다. 오유진 선수와 김성기 선수의 32강전 9번째 경기 지금 시작합니다. (2018) 크라운 혜택의 32강전 9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네, 김성기 선수. 재작년에 프로가 된 2002년생 기사입니다. 네, 하찬수 국수배 영재바둑대회에서는 4강까지 간 바가 있고요. 작년에도 크라운 혜택배에서 32강 본선에 들었습니다. 네, 작년에는 변상일 선수에게 패했습니다. 네, 오유진 선수 올해 63승 30패 정말 많은 대국을 소화했어요. 네, 오늘 대국이 이제 94번째 대국이죠. 네. 올해 100국을 넘긴 기사가 몇 명이 있고 90국 넘긴 기사는 또 몇 명이 더 있더라고요. 오유진 선수도 90국을 넘겼습니다. 네, 한 수 둘 때마다 추가 시간 20초가 주어지는 피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유진 선수의 흑번으로 시작을 하겠고요. 오유진 선수가 이제 대국수 이제 항상 많았지만 올해는 특히 이제 중국 여자 갑조 리그에도 출전을 했었고 또 한국에서 이제 퓨처스 리그에도 출전을 하면서 좋은 성적을 거뒀고 뭐 사실 저희 국가대표팀 선수 중에서 가장 바쁜 선수가 오유진 선수예요. 어쩔 때는 뭐 거의 한 2, 3주 이상 얼굴을 못 볼 때가 있고 워낙 바쁘게 이제 뭐 중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시합을 하다 보니까요. 복고풍 보석이죠. 최근에는 이제 양화점이 흑번으로 양화점이 많이 등장을 했었고요. 이 보석도 이제 간혹 두어지고 최근에 예전에는 이렇게 높게 걸치고 두는 바둑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백이 날일자로 두는 보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 이제 인터넷 대국에서 몇 판 둔 바가 있는데 네, 이렇게 두는 보석 또 바로 걸치고 예전에 이런 것도 이제 한 10몇 년 전에는 유행을 한 적이 있었죠. 이 보석도 많이 두어졌었고요. 오, 독특한 두 칸 높은 걸침이 나왔습니다.
이수는 이 복구풍 포석이 유행할 때도 잘 두어지지 않았던 수인데 김성기 선수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받는 게 보통 이렇게 받는 수, 또 이쪽으로 받는 수 두 가지로 압축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받는 수도 있기는 한데 약간 눌리는 의미가 있어서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는 정석은 아니고요. 이렇게 받으면 백의 입장에서는 삼선으로 막는 수 또는 이쪽으로 밀어붙여서 바로 눈사태형 정석으로 이제 진행하는 것이 있겠고요. 또는 이렇게만 해두고 손 빼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쪽으로 받으면 백이 변 쪽으로 또는 더 강력하게 또 적극적으로 벌려가는 진행이 되겠죠. 이런 식의 진행을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 이쪽으로 받은 것은 나중에 걸쳐가면서 우변 쪽 키워나가는 수를 본 건데 백의 입장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붙이는 수나 또는 날이 짜는 수를 선수로 할 수 있는 이제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보네요. 저는 이제 인공지능 포석이 최근에 많이 두어지면서부터는 소목에서는 거의 열에 한 7, 8은 날일자로 걸치고 네. 나머지 이제 한 판 내지 두 판은 10판에 한 판 내지 두 판은 이제 높게 걸치는데 두 칸 높은 걸침은 진짜 오랜만에 본 것 같습니다. 반대로 두 칸 높은 굳힘은 자주 등장했었는데요. 그렇네요. 두 칸 높은 굳힘은 많이 두어졌었는데 자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벌리는 것도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붙여가서 좀 더 적극적으로 모양을 잡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늘 독특하네요. 김성기 선수. 뭔가 좀 틀에 얽매이지 않고 사실 최근에 인공지능 포석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웬만한 포석들은 다 연구를 서로 하고 또 서로 아는 길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특히 이 크라운 혜택에는 이 피셔 방식이기 때문에 초반에 시간을 좀 벌어두기 위해서 좀 아는 길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김성기 선수의 이 컨셉은 서로 모르는 길로 가자. 네. 네, 서로 모르는 곳에서 승부를 하자라는 뜻이고요. 한 수 한 수 이렇게 되면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기 다가가는 수가 아주 눈에 보이죠? 부분적으로는 가장 두고 싶은 자리인데 이렇게 되면 백이 손을 빼고 이쪽을 차지하면서 발 빠르게 두겠다는 뜻입니다. 좁게 벌렸기 때문에 상대로 하여금 두고 싶게 만들고 그 다음에 손을 빼자는 뜻이고요. 바로 3-3이네요. 네. 상변 쪽이 튼튼하기 때문에 우변 쪽 다가올 때도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두 칸 벌린 수가 아주 단단하게 모양을 잡아서 우변 쪽 다가왔을 때 좀 더 흑에게 압박을 줄 수 있고요. 다만 이 돌이 좀 멀리 있기 때문에 원래는 날일자 두고 이렇게 날일자 받고 이런 진행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날일자로 다가가는 진행이 많았는데 지금 이 수는 이 흑돌에 대한 영향력은 날일자로 있는 것보다는 약간 이제 떨어집니다. 네. 대신 백도 더 단단하죠. 막는 방향이 두 가지 모두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쪽으로 막습니까? 저는 이쪽으로 막고 선수를 잡은 다음에 다가가는 것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자 이렇게 되면 하변 쪽에 모양을 쌓겠다는 뜻이고요. 김선기 선수의 초반 컨셉은 뭔가 돌을 높게 보낸 다음에 두터움을 쌓겠다라는 뜻이네요. 여기서도 모두 4선. 지금 이렇게 둔 것도 선수를 잡고 두터움을 쌓겠다라는 뜻이고요. 자, 붙여서 상변을 정리해 갑니다. 받아달라는 뜻이죠. 이렇게 받으면 약간 활용을 당한 느낌이 있죠, 흑이. 그리고 젖히고 늘면 지금은 날일자로 줄 수도 있겠습니다. 밀고 손 빼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것은 화점 자리에 있으면 그래도 양쪽 모두 벌림을 겸한 느낌이 있는데 지금은 당장 들어가더라도 이 돌이 이제 이 석점에는 좀 도움이 덜 되고 있죠. 오유진 선수는 상당히 견실하게 이 판을 짜고
바둑이 급하진 않습니다. 항상 차분하게 균형을 맞추어가는 네. 스타일이고 이제 종반 쪽에 또 강점이 있다 보니까 항상 바둑이 균형이 잘 맞아 있어요. 그렇게 압도적으로 우세하거나 또 압도적으로 불리하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드뭅니다. 김성기 선수 입장에서는 서두르게끔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김성기 선수는 아마 본인도 좀 중반전 쪽에 본인도 강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거든요. 자, 여기서 밀고 손 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밀고 손 빼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돌이 화점 자리에 있는 것이 양쪽으로 벌리는 수를 겸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밀어두고 여기를 또 받자니 받는 것도 좀 공색하고 중복이죠. 지금 둘 곳 많은데 여기 하나 더 받기도 싫고요. 그렇다면 아예 좀 활발하게 날일자로 두어서 상변을 이제 지키는 겸 다음에 붙이는 수를 보는 것도 일책입니다. 또는 아예 여기까지만 해두고 아예 손을 빼는 것도 있겠어요. 여기 날일자 아니면 뭐 이렇게 모양을 키우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곳을 두면 미는 건 별로 겁나지 않거든요. 이거는 그냥 날일자로 두네요. 두 점을 활용하면서 버리면 되는데 네. 아마 손을 뺐으면 흙도 당장 들어와서 전투가 됐을 겁니다. 김성기 선수는 가볍게 네. 날짜로 행마를 했습니다. 상변만 놓고 보면 미는 수보단 날일자로 두는 게 좀 더 활발하고 좋은 선택으로 보이고요. 대신 흙도 여기를 이제 받아주진 않고 하변 쪽으로 손을 돌리겠죠. 갈라침이 되거나 뭐 갈라칠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아니면 오유진 선수 스타일로는 여기도 아주 좋아할 두고 만한 싶겠어요. 수네요. 네, 오유진 선수가 좋아할 만한 수입니다. 바둑이 엷어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견실하게 균형을 맞추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뭔가 상대 진영을 급하게 깨는 것보다는 상대가 이제 본인의 도를 추궁하지 못하도록 먼저 단단하게 두는 것을 선호하는 스타일이고요. 그러나 갈라치고 싶은 자리는 네. 네. 여기는 이제 백의 입장에서도 후속 수단이 뭐 이렇게 두는 수는 있지만 우선은 상대 모양이 커지는 것을 미연에 방비를 하고 보자라는 뜻이네요. 다가설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어느 쪽으로 다가설까요? 뭐 양쪽 다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여기 이미 이제 흙이 3-3을 들어와서 백이 안방을 내준 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두기에는 이 3-3 침투가 흙의 3-3 침투가 너무나도 빛납니다. 뭔가 백돌이 많이 투자된 것 치고는 또 길이상으로도 2립 3전이고 3립 4전 이렇게 벌려야 되는데 뭔가 좀 덜 벌린 느낌이 있죠. 네. 이쪽으로 벌리고 뭐 두 칸 둔다면 위쪽에서 눌러가고 싶고요. 여기서도 위쪽에서 눌러가고 싶고 이 석점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는 석점을 집을 만드는 것보다는 중앙 쪽에서 눌러가면서 두텀으로 활용하고 싶네요. 저라면 이쪽으로 다가오겠고요. 아니면 뭐 바로 이수를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이쪽을 틀어막는 수도 두텁습니다. 다만 이것은 흙의 입장에서도 간명하게 처리하고 또 좌하 쪽으로 벌려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김성기 선수가 생각하는 것은 여기를 교환을 하고서도 이게 되나? 이 교환이 될까? 이런 걸 보고 있는 겁니다. 흙도 고분고분 이렇게 따내주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끊어서 응원군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흙도 강하게 두겠죠. 오유진 선수의 스타일이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네. 좀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가려고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집바둑, 균형이 잡힌 바둑보다는 급전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할 겁니다. 본인의 스타일도 그렇고. 그리고 오유진 선수도 사실은
조금 이제 스타일이랄까요? 이제 본인의 스타일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좋은 것이지만 좀 싸울 때는 또 과감하게 싸우고 전투를 105분 음, 남았습니다. 해야 될 장면에서는 또 과감하게 전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본인의 영역을 좀 넓혀 나갈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스타일이 이제 그냥 잘 안 싸우고 균형 맞춰서 간다. 이거 다른 선수들이 알게 되면 사실 한 이제 레벨이 높아질수록 한 가지만 잘해서 이제 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네. 뭐 전투도 잘해야 되고 끝내기도 잘해야 되고 포석도 빈틈없어야 되고 그리고 상대가 항상 싸움을 걸어올 때 항상 이제 타협을 요청할 수도 없는 거고요. 싸울 땐 싸워야죠. 자, 높게 갔습니다. 지금 높게 간 수는 좋은 발상으로 보이죠. 보통은 1, 2비전 낮게 가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백이 중앙에서 이렇게나 또는 한 칸 더 씌웠을 때는 이 석점의 두터움이 그대로 발휘가 되기 때문에 높게 가면서 자리를 잡으면서 백도를 또 압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오준 선수라도 이건 나가겠죠. 네. 백이 좀 무리스러워 보이는 느낌인데요. 흙도 밑으로 기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요. 거기로 둘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네. 여기도 흑돌이 머리를 내밀고 있고 이곳도 다가와서 있는데 오히려 지금 끊어오라고 김성기 선수가 이제 뭔가 유혹을 한 느낌인데 이건 끊어서 흑이 해볼 만한 싸움입니다. 네. 흑의 돌이 많은 곳에서의 싸움이에요. 자, 신중하죠. 저라면 바로 이수가 놓이자마자 뭐지 하면서 바로 두었을 것 같은데 오유진 선수 신중합니다. 자, 여기서 김성기 선수 준비된 수가 뭘까요? 단순히 늘어서 두는 거는 뭐 밀고 한 칸 뛰더라도 또는 가만히 늘더라도 이것은 백이 바쁩니다. 이 돌도 그렇지만 이쪽 돌도 벌려야 되는 모습이고요. 그렇다고 네, 지금 한 칸 뛰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좋은 행마죠. 그렇다고 이 우변 쪽을 다 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 수의 의미는 이제 흙이 늘게 되면 막는 수가 선수다라는 뜻이에요. 다음에 젖혀 이으면 흙이 사활이 걸리거든요. 이쪽을 봉쇄하는 것은 젖혀 이어서 이거는 유명한 사활이죠. 사활 문제. 못 건너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흙이 무너지는 모양이라 그래서 늘면 막아서 흙이 젖혀 이으면 그때 중앙으로 나가겠다. 이런 이 작전인데 이렇게 되면 난전의 초반부터 난전의 이 모양이 되는데 사실 이 싸움도 흙이 못할 것은 전혀 없어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나 잡아둔 다음에 끊어서 따내면 있고 이제 실리를 차지하고 백에게 뭔가 중앙 쪽 두터움을 내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흙이 우변 쪽 실리가 꽤 큰데 이거는 백도 뭔가 그래도 발언권이 있죠. 우변 쪽에는 손해를 많이 봤지만 그래도 중앙에 두터움을 얻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늘고 바로 전투를 벌여도 흙이 전혀 두려울 것이 없는 전투로 보이고요. 네. 다음에 여기다가 오는 자리도 좋고 네. 이렇게 됐을 때 백이 나갈 수 있는 자세가 이수 아니면 이쪽 한 칸인데 이쪽 한 칸은 나중에 모양은 좀 그렇지만 이렇게 두었을 때 양쪽 약점이 노출이 되잖아요. 네. 그게 싫으면은 이제 여기 한 칸을 두어야 되는데 이것이 뭔가 자연스럽지 못한 게 흙은 행마가 괜찮습니다. 이렇게 쉽게 한 칸을 뛰게 되면 다음에 우변 쪽 공격하는 수와 당장 이쪽 덮어 씌우는 수가 맛보기가 돼서
뭔가 백이 좀 급한 네, 느낌이에요. 남았습니다. 상대방과 동행하는 행마가 필요한데 네. 왠지 좀 백돌만 타개하려는 듯한 느낌의 행마밖에 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 돌은 무거운 돌이라서 버리기도 어렵고 뭔가 이쪽 흙이라든지 이 두 점 흙과 동행을 하는 흐름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은 전투에 칼자루는 흙이 쥐고 있습니다. 조금씩 이 흙 쪽에서 편한 행마를 할 수 있는 전투고요. 그냥 날일자 행마는 어떨까요? 이렇게요. 네. 네, 이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이렇게 두면 뭐 한 칸을 뛴다든지 붙여서 뭐 한 칸을 뛰더라도 우선 백이 급한 거는 부인할 수가 없죠. 우변도 돌봐야 되고 이돌 행마도 뭐 계속 신경이 쓰이고요.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지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유진 선수의 기풍은 사실 이 양곤발을 강하게 몰아쳐서 공격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이런 자리가 지금 엄청 눈에 들어올 거예요. 집을 벌고 그냥 뭔가 백으로 하여금 백도 좀 숨통이 트이지만 집으로 착실하게 벌고 가는 바둑. 뭐 이것도 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좀 더 공격적인 선수들은 아까와 같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백에게 타격을 입히는 수를 먼저 떠올리겠죠. 여기 두는 것도 정말 눈에 들어오죠. 백이 반대로 벌리는 것과는 집으로도 그렇고 또 여기 오면 나중에 이제 우상 쪽 흙도 신경이 쓰이니까 다가오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김선기 선수는 초반부터 좀 어려운 싸움을 걸어갔습니다. 자, 오유진 선수는 어떤 행마를 보여줄까요? 크라운 혜택의 32강전 9번째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김성기 선수와 오유진 선수의 대국입니다. 두 선수는 오늘이 첫 대국이고요. 네, 대국수는 오유진 선수는 정말 많이 뒀네요. 네. 63승 30패. 12월 랭킹은 97위. 김성기 선수는 네, 랭킹이 아직까지는 좀 많이 낮습니다. 뭐 앞으로 이제 뻗어나갈 선수니까요. 그냥 한 칸 뛰었네요. 이것은 네. 역시 비슷한 맥락입니다. 여기를 벌리게 되면 밀고 씌우겠다라는 뜻이었고요. 자, 김성기 선수는 이쪽을 받지 않고 밀어갔는데 우선 우변 쪽 시달림은 감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게 뭐 잡히지는 않는다라는 뜻이죠. 여기를 두면 이제 나와서 어떻게든 탈출을 할 수 있다. 또 날일자로 씌우는 것은 안에서 살겠다는 네, 뜻일까요? 좀 당한 것 같긴 하지만 살고 나면 그래도 여기 한번 손을 뺀 것 치고는 뭐 괜찮다. 오유진 선수에게 좀 공격을 하도록 강요를 하고 있네요. 이제 오유진 선수가 공격을 이제 선호하는 바둑은 아닌데
김성기 선수가 약간 무리한 작전이긴 하거든요. 네. 이 나르자 시온수는 사방에 흙돌이 많은 곳에서 씌워가면서 전투를 먼저 걸어간 느낌이 있고 지금 흐름 자체는 흙이 괜찮습니다. 다만 오유진 선수가 이런 바둑을 이제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바로 붙이는 것도 생각은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고 이제 치받아서 안쪽으로 받는 거는 뭐 살더라도 정말 쌈짓뜨는 모습이고요. 네, 이거는 백의 입장에서도 기세상 단수를 치고 바꿔치기가 네, 될까요? 빵따렘하고 이쪽으로 손을 돌리는 흐름이 되겠네요. 흙이 좋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네. 정리를 해야 될지가 어렵겠어요. 제가 실전에서 만약에 흙으로 두고 있다고 해도 어떻게 두어도 나쁠 것 같지는 않고 괜찮은 그림이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뭐가 제일 최선일까? 어떻게 네. 두는 게 가장 나을까? 그러면서 시간을 많이 쓸 것 같아요. 딱 오유진 선수의 심리도 지금 그럴 겁니다. 뭐 붙이는 수도 생각할 수 있고 다가오는 수, 바로 뭐 뛰어나가는 수, 어딜 두어도 바둑이 지금 뭐 흐름 자체는 흙이 조금이라도 편해 보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두지? 이 선택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좀 고민이고요. 만약 우변 싸움이 좀 신통치 않다면 하변 쪽은 다시 또 백이 주도권을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변이 중요해지겠습니다. 우변에서 흙이 뭐 섣불리 건드렸다가 후수를 잡으면은 백이 뭐 모자 씌우는 수도 있고 그냥 여기 한 점 제압하는 정도로만 해도 뭐 밀고 제압하는 자세도 나쁘지 않죠. 근데 모자 씌우는 자세도 또 좋고요. 그래서 흙도 그냥 건드려서 쉽게 살려주는 것보다는 뭐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이수, 붙이는 수 모두 있겠습니다. 자, 어디일까요? 붙이고 가만히 넣는 것도 생각은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백을 가두고 안에서 이제 이런 악수를 두고 살아라라는 거고요. 나르자는 역시 공격을 좋아하는 기사였다면 붙이거나 다가오는 수를 선택을 했을 텐데 지금은 백도 숨통이 트입니다. 이 그림이라면 뭐 이런 식의 진행이 되거든요. 별로 백에게 타격을 주지 못하고 네. 살려준 셈이라 이건 별로 마음에 안 들고요. 다시 볼까요? 그렇다고 여기를 넣는 것도 이거는 흙의 약점이 또 노출이 되죠. 나가 끊기면은 뭐 누가 공격하는지 모르는 자세고. 방금 보여드린 이렇게 두고 사는 것은 백이 한번 손을 뺐는데도 그냥 완생의 형태를 갖추는 거라서 네, 백이 불만이 없거든요. 또는 여기서 방향을 바꾸나요? 단수 치고 이쪽으로 이어서 보통은 이렇게 뚫리면 좋지 않지만 이렇게 두어서 계속 이도를 미생으로 만들고 전투를 벌인다? 뭐 근데 이것도 백이 우선은 한번 손 뺐는데도 이 포위를 뚫고 나왔기 때문에 나쁠 게 없습니다. 생각보다 김성기 선수의 그 손 빼는 수, 이 수가 좀 강력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뭐 두는 입장에서 좀 까다로웠을 것 네. 같아요. 막는 건 분명히 이거는 실점했습니다. 이거는 나왔습니다. 그냥 살면 뭐 이런 정도의 진행이 되거든요. 완벽하게 산 데다가 좀 흙이 약점이 남았어요. 이거는 흙이 전혀 한 게 없어요. 오히려
백이 지금 한 7집 내고 살지 않았습니까? 한 번을 손을 뺐는데도 불구하고 약점 남았죠. 7집 내고 살았죠. 이거는 흙이 아주 이상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정말 이 그림이어야 말이 되는데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여기서부터 좀 몸싸움이 일어나는 진행이 되겠네요. 흙도 자칫 잘못하다가 미생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흙 20초 남았습니다. 두 선수는 다른 경기에서와는 달리 좀 초반에 좀 시간을 많이 네. 쓰네요. 네. 아, 그쪽으로 선택을 하네요. 확실히 맞고 살려주는 거는 흙이 너무 실속도 없고 약점이 남아서 아주 이상해 보였고요. 자, 이렇게 되면 뭐 오늘 봐도 초반부터 전투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계속 서로 미생마들이 네. 백흙 다 미생마들끼리 얽혀 있기 때문에 계속 전투로 일관되는 지금부터가 아주 복잡한 바둑이 될 것 같고요. 혹시 그냥 나가는 걸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냥 나가고 단수 쳐서 강하게 버티는 것. 흙 20초 남았습니다. 자, 이때부터의 한 선수 행마가 중요해지겠습니다. 네, 흙은 뭐 이런 곳 한 칸 뛰어서 모양을 잡아둔 다음에 빨리 이쪽으로 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있거나 하면서 백이 또 손을 뺄 수 있으면 이것은 흙이 물론 이대만은 쫓을 수가 있겠지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더 초가는 수가 됩니까? 초강수네요. 야, 이거는 좀 떨리긴 떨리는데요. 이제 나가면 백이 나가주는 것은 뭐 모양상으로 좀 득을 봤다라고 보는 것 같긴 한데 나갈 수도 있고 백이 끊는 것도 사실 흙은 대비를 해야 돼요. 이석점이 급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밀어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 백이 버티고 이쪽을 다 버틴 다음에 이 한 점을 제압한 다음에 하변마저 살 수 있다. 강하게 갑니다. 10초 남았습니다. 김성기 선수는 지금 안 그래도 싸우고 싶어서 근질근질한데 젖혀주니까 뭐 이거는 안 끊을 수 없다라는 뜻이죠.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거 오유진 선수의 바둑 맞습니까? 이렇게 밀고 나가겠다라는 뜻인데 흙 20초 남았습니다. 야, 엄청난 모험입니다. 네. 저는 근데 좀 말 그대로 모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뒤를 밀어줘야 되고 가령 백이 이쪽을 뭐 늘어도 우변 해결됐거든요. 흙이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이 돌을 잡거나 타격을 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오유진 선수가 그냥 한 칸 뛰는 정도로는 뭔가 싱겁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강한 수법을 들고 나왔는데 이게 안 통하는 순간 사실 엄청난 네. 손해입니다. 일단 끊는 수를 좀 예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또 그쪽으로 손 뺍니까? 거기까지. 네. 김성기 선수는 한 수 한 수가 거의 최강을 추구하네요. 그 수도 사실 근데 괜찮나요? 좀 보는 사람이 더 떨리게 만드는 흙 바둑인데 1분 남았습니다. 지금 있는 수와 나가는 수가 맞보기라고 보고 네. 있는 거고요. 이으면 또 늘어서 버티겠다는 뜻이죠. 흙도 급하니까 백이 뭐 양쪽 다 수습을 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거고요. 근데 사실 저진수로는 중앙 쪽을 지켰어도 지키고 막을 때 뭐 끊고 이렇게 버티는 흐름도 있었는데 지금 흙이 이렇게까지 잡으러 올 수 있느냐. 네, 흙도 지금 여기를 막히는 순간 당장 갇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못 뚫을 것이다라는 판단이고 여기를 못 뚫으면 근데 흙이 아주 이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흙 20초 뭐 남았습니다. 밋밋하게 이런 곳 늘어야 된다면 이거는 정말 흙이 뭘 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우변 살려줬죠. 하변도 10초. 알토란 같이 젖혀서 살았죠. 둘, 흙 중앙만 셋, 공격당하게 네. 생겼네요. 네. 다섯, 뭔가 여섯, 이야기를 이어나가려면 최강으로 버텨야 여덟.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결국 하변과 우변을 다 살려주게 됐습니다. 네. 그나마 이 모양은 좀 기분이 좋거든요. 이렇게 두고 이제 밀고 이쪽 미는 수까지 됐기 때문에 근데 흑의 입장에서는 뭔가 좀 더 주도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바둑이었다면 지금은 백도 우선 하변 쪽 한숨 돌렸고요. 이 돌도 뚫고 나왔죠, 어쨌든. 그리고 곰마가 동행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백도 충분히 둘 수 있습니다. 지금은 초반에 이 덮어 씌운 수가 좀 무리스러운 수라서 흙이 확실히 편한 흐름으로 가져갈 수 있었다면 네. 지금은 뭐 최소한 셋, 백도 둘 수 있는, 백도 싸울 수 있는 형태가 됐습니다. 자, 여기 이제 나리자로 씌우는 수가 흙 20초 남았습니다. 상당히 좋은 형태죠. 백이 이럴 줄 알았으면 이 수로 여기 한 칸 띄었더라면 훨씬 좋았겠네요. 네. 지금 이 찌운 수가 아주 자세가 좋습니다. 만약에 백이 한 칸 띄어져 있고 실전처럼 돼 있다고 한다면 여길 두어서 흑에게 당한 것보다는 백돌이 여기 있는 것이 훨씬 낫죠. 지금 나가 끊고는 싶은데 끊는 형태가 아주 흑이 이상적이거든요. 이렇게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막혀서 잡히니까. 그렇다고 한 점을 잡자니 당장 이 단수를 당하면서 다음 한 수에 이제 사활이 걸리는 형태라서 네. 이거는 백이 상당히 부담인 싸움이고요. 이 수가 약간 아쉬웠네요. 자, 냉정하게 그래도 형태를 잡아두고 뭐 김성기 선수 입장에서는 이 정도만 되더라도 여기 집을 내면서 살았고 이 돌도 포위를 뚫고 나왔고 지금 또 은근히 여기 뚫고 나와서 역습을 또 노리고 있을 거예요.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호흡을 가다듬었기 때문에 흙이 다른 곳을 두면 바로 여기를 끊어갑니다. 10초. 축장문은 안 되거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 자리는 아주 흙이 기분 좋게 할 수가 네. 있죠. 중요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백이 맞게 되면 이곳이 느느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안녕이 백이 생기죠. 네, 선수한 집이고요. 흙 20초 남았습니다.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거기는 느려 보이지만 어쩔 수 없는 지킴입니다. 끊기는 순간 흙의 형태가 무너지기 때문에요. 김성기 선수는 스타일상 바로 나와 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타일도 그렇지만 그냥 중앙 쪽으로 행마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흙에게도 부담을 안겨두고 행마를 하는 게 뭔가 리듬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을 한참 다 둔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와 끊자고 하면 흙이 가볍게 이석점 버릴 수도 있고 네. 이런 교환들이 흙의 모양을 굳혀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와서 두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수는 20초 남았습니다. 모처럼 김성기 선수가 둔 수 중에서 오늘 가장 부드러운 수 네. 같아요.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모습으로 본다면 여기 나와 끊고 바로 하나, 두었을 것 같은데 둘, 셋, 넷, 다섯. 자, 뭔가 지금 입장이 바뀐 느낌이죠. 김성기 선수는 한시름 돌렸다고 생각하고 그나마 좀 온건한 수를 들고 나왔고 오유진 선수는 여기서의 이 공방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주도권을 잡지 못했고 얻은 게 없기 때문에 강한 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냥 지키고 좌하 쪽을 백집으로 굳혀주면 재미가 없다고 본 거고요. 뭔가 여기서 계속 전투를 벌이면서 승부를 하자라는 뜻입니다. 상당한 강수고 흑도 이돌이 아직은 미생이기 때문에 부담은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해야 승부가 된다라고 약간 실점을 했다고 느끼고 있네요. 네. 오유진 선수도. 역시나 아직 못 살아있는 20초 흑도를 남았습니다. 좀 공격한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다. 네, 보통의 경우 들어오면은 뭐 이런 모양 많이 나왔잖아요. 10초. 근데 이거는 하나, 지금의 상태에서는 백이 아주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귀를 내주고 흑에게도 영향력이 없어요. 일곱, 여덟. 여기 하나 안 띄워둡니까? 뛰고 뭔가 전투를 벌이는 흐름이라고 생각했는데 자, 돌 하나 툭 던져놓고 이쪽으로 갑니다. 이 돌에 대해서 이제 선수다, 받아라라는 뜻인데 백도 하나 젖혀두면 뭐 여기까지 하나 선수로 할까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돌은 손 빼도 살아는 있습니다. 끊겨도 여기를 이제 지켰다고 봤을 때 끊어도 그냥 따내면 이거는 뭐 거의 완성의 형태예요. 김성기 선수는 여기서 손 뺄 생각도 하고 있는 그것- 걸까요? 그것도 근데 손 뺄 거면 하나 젖혀두는 거는 네. 네, 부분적으로도 흙이 이렇게 내는 자세가 워낙 힘차서요. 흑 20초 남았습니다. 자, 흙은 받아라. 백은 받기 싫은데 지금 고민이죠. 이어두는 수가 두텁기는 한데 흙이 여기를 두 개를 선수로 했기 때문에 이 싸움은 이제 흙의 벽이 기다리고 네. 있습니다. 받지 않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이 뛰어나오는 자리가 워낙 신경이 쓰여서 이것은 그냥 뭐 밀거나 아니면 이쪽 약점을 노리면서 수습을 따로 하더라도 여기를 받아주기는 이 전투는 서로 글쎄 뭐 김성기 선수가 이 전투도 네, 1분 자신 남았습니다. 있다고 한다면 뭐 선택은 할 수 있겠지만 아예 역시 한술 잊지도 더 않고 뜨는 밀었어요. 네, 한술 더 뜨는 수네요. 흐름을 계속 급박하게 만들어 가겠다. 흙도 손을 못 뺄 것이다라는 뜻이거든요. 늘면 뭔가 그때 10초 남았습니다. 두었을 때 뭐 이 밀어준 수가 전투에 도움이 된다라는 뜻일까요?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오늘 정말 두 선수 쉼표가 없네요. 쉬운 수부터 시작해서 지금 쉼표가 없이 계속 네. 진행이 되고 있죠. 그 전투가 좌변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네. 1분 남았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나와 끊고 백이 버티는 상황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흐름이기는 한데 지금 뭐 쉼표 없이 계속 아주 정신없이 싸움이 되겠고요.
흙이 젖혀서 약점을 노출시켰지만 지금 백이 끊어갈 수 있는 흐름은 아닙니다. 지금 백도 끊기는데요. 네, 끊기는 순간 전체가 걸리기 때문에요. 백은 여기서는 한 템포 이제 아생연을 살짝 쉬어가고 그 다음에 끊는 수를 노려야 할 것 같고요. 이렇게 두더라도 흙이 여기를 지키지는 않고 아마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두지 않고 흐름을 타서 지키는 이 진행을 엿볼 겁니다. 120초 남았습니다. 10초. 너무 강하게 밀어붙였나라는 생각을 좀 할까요? 네. 근데 그냥 있는 것보다는 하나는 밀어두고 있는 게 훨씬 낫긴 하네요. 흙 20초 남았습니다. 어찌됐건 크게 약점을 약점이 남겨. 남으니까요. 네. 이제는 오유진 선수가 여기가 포인트가 아니라 중앙이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네. 오유진 선수 제가 이제 초반에 시작할 때 싸울 줄도 알아야 된다는 멘트 했더니 들었는지 네. 네, 저 싸움도 잘해요라고 하는 것 같네요. 오늘 받은 내용이. 자, 다시 또 급해졌습니다. 10초. 하나, 둘, 셋. 흙 20초 남았습니다. 백이 이제 기분 좋은 곳은 여기거든요. 흙의 모양을 무너뜨릴 수가 있고 네. 이렇게 되면 뭐 다시 끊어가는 10초. 자세도 하나, 괜찮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방금 전에 120초 이제 남았습니다. 여기를 소홀히 하면 이렇게 되고 끊어갔을 때 이제 자세가 좋지 않다고 보고 지킨 거고요. 자, 뭐 10초. 급박한 전투가 하나, 됐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어, 흙 20초 남았습니다. 자, 좌하 쪽이 바로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우아에서부터 지금 네. 좌하까지 싸움이 번졌어요. 좌변까지도 번질 것 같고요.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자, 이거는 이게 딱 오유진 선수 스타일이네요. 싸우지 않고 120초 남았습니다. 타협으로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면 타협하는. 저는 뭔가 이제 계속 번지는 싸움을 보고 싶었는데, 자, 오유진 선수는 이 정도로도 나쁘지 않다고 10초. 판단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오유진 선수의 부침으로 여덟, 인해서 어느 정도 아홉. 타협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흙 20초 남았습니다. 120초 남았습니다. 자, 32강전 9번째 경기입니다. 오유진 선수와 김성기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김성기 선수와 오유진 선수 초반부터 큰 싸움이 일어났는데요. 120초 남았습니다. 네, 김선기 선수도 쉽게 타협을 해주는 선수가 아니죠. 타협을 요청을 했는데 10초. 이 약수를 두고 좀 둘, 차단을 했고요. 셋, 흙이 붙여간 장면입니다. 다섯. 거기가 이제 백이 자랑거리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만 모양을 결정지을 수 있으면 전체가 미생 아닙니까? 두고두고 백이 좌변 쪽의 전투가 번질 때 두고두고 백에게는 자랑거리요, 흙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네. 없고요. 이제 서로 악수를 교환을 했어요. 백은 이 들여다본 수가 상당히 악수라서 지금 흙이 붙이는 수가 가능해졌고 흙도 여기 붙여준 수는 부분적으로 엄청난 악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와 또 이 수는 서로 악수를 교환을 해서 엄청나게 급박해졌는데요. 백은 그것으로 중앙이 안형을 없애는 것을 얻었고 네. 흙은 좌하귀가 튼튼해졌다는 것을 얻었고요. 네. 바둑은 아직도 서로 어렵습니다. 좌변 쪽의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아, 그 수가 김선기 선수의 뭐랄까요? 엄청난 좀 결단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끊는 수가 눈에 보이는데요. 네, 당장은 끊어오면은 이 한 점이 잡히거든요. 백이 양쪽을 다 타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민수로 이었더라면 이런 식의 진행이 되는데 이거는 백이
이 좌하 쪽은 안정적으로 10초. 하나, 집을 내고 살지만 이 대마를 쫓아가기는 이제 어렵습니다. 다섯, 지금 이 수는 귀를 버리더라도 뭔가 좌변 쪽 주도권을 얻겠다. 네, 이렇게 두고 늘면 나중에 이제 돌리는 수까지 선수라서 이 대마를 쫓아가겠다는 뜻이에요. 이건 결단이죠. 지금 밀어간 수는. 대마를 쫓으면서 좌변을 가지겠다는 뜻이군요. 네, 실리로는 당장 엄청나게 손해이지만 네. 셋, 넷, 좀 더 이 다섯, 부분적인 실리 손해보다는 이 전체 대마를 노리겠다는 뜻입니다. 거기까지 정말입니까? 끊어요. 이거는 야 겁나서 이렇게 둘 수 있나요? 왜냐하면 겁난다는 이유는 이런 식의 진행이 돼서 이도를 계속 살려야 되는 진행이라면 뭐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밀어가면서 점점 이 덴마가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120초 남았습니다. 흑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떨리는 작전인데요. 흑 20초 남았습니다. 초 남았습니다. 백도 그냥 좌변을 살아두진 않을까요? 뭐 이렇게 두면 가장 무난하긴 합니다. 네. 서로 무난하죠. 이거는 백의 입장에서 조금 싱거워 보여요. 120초 남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둡니까? 좀 더 대범한 작전을 기대를 했는데 여기를 밀어가면서 이제 중앙 대마를 포획하러 가는 그런 작전을 기대를 했는데 이거는 흑도 다시 좀 타협이랄까요? 늘 때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는 이제 찍어볼 수가 있으니까 네. 다 돌리고 뭐 이런 식으로 씌워서 다시 한번 이석점과 중앙 쪽 대마를 노리는 흑 20초 남았습니다.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혹시 귀를 막는 수는 여기를요. 네. 김성기 선수가 역시 그냥 타협하려고 든 수는 아니죠. 확실히 바둑이 공격적이고 네. 공격적이고 전투적이에요. 지금 이 수의 뜻은 돌리는 수를 그냥 돌리는 게 아니라 10초. 흑돌이 여기 오면 백에게도 지금 셋, 부담이 되지만 이렇게 돌리는 자세가 나오면 중앙이 훨씬 두터워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두고 아마 느는 수까지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뭐 손해를 보고 여차하면 좌변 쪽을 버리더라도 두텁게 만들어서 이제 중앙 쪽을 결국은 노리고 있습니다. 흑 20초 남았습니다. 이거 흑이 당장 여기를 두는 게 10초. 돌리는 하나, 순간 둘, 셋, 그 흑이 수상전이 지금 바로 잡히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여섯, 일곱, 큰일 났는데요. 자, 있는 것은 이제는 여기를 잡게 되면 이렇게 돌리는 그림이 나오더라도 아까는 백이 붙이고 끝낼 수가 있어서 흑이 잡히는 형태였는데 먼저 늘어둔 수는 그래서 지금 물어본 거고요. 백이 여기서 타협을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를 다 돌려두고 있고 귀가 지금 확실히 잡았나요? 확실히 잡았다면 손을 뺄 수 있으면 이건 백이 상당히 잘 됐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방금 그림이라면 백이 상당히 만족할 수 있는 여덟, 이런 스타일이네요. 멈춤이 없습니다. 브레이크가 없네요. 자, 이거는 그야말로
그냥 여기서 승부를 보자란 뜻이에요. 여기를 잡는 하나, 순간 둘, 셋, 넷. 120초 남았습니다. 실리로는 안팎으로 엄청난 차이거든요. 네. 백이 귀를 잡을 수 있던 것을 지금은 흑이 이석점을 오히려 잡는 그림이 나오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기분은 백이 실컷 낼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야, 근데 이거는 이거 못 잡으면 집 손해가 엄청나거든요. 그야말로 잡으러 가는 바둑입니다. 이거는. 모험은 엄청난 모험이에요. 제 생각에 이수로 거기서 스톱을 외쳤으면 백이 상당히 득을 본 네. 그림인데 이 대마가 너무 아른아른거린 거죠. 이 눈앞에 있는 대마를 그냥 흑에게 두 개에서 살려 보내는 것이 아쉬운 겁니다. 상황은 또는 심정은 이해는 되는데 이건 엄청난 모험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단곳말아서 예를 들면 한 집으로 안팎으로 한 2, 30집 손해를 보고 단곳말을 쫓는 그림이거든요. 자, 이렇게 바둑은 단순해졌습니다. 흑 입장에서는 중앙 대마를 살기만 한다면 되고 네. 120초 백도 거의 남았습니다. 잡다시피 해야 돼요. 네, 지금 뭐 흑이 워낙 초반에도 벌어둔 실리가 착실해서 게다가 지금 좌하기의 주인이 완전히 흑 쪽으로 셋, 네, 흑이 차지했기 때문에 집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일곱, 여덟. 대마 승부인데 뭔가 백이 그렇게 두텁지가 않아요. 지금 상변 쪽으로도 뻗어나갈 수 있죠. 이 돌도 백이 완벽하게 살아있는 돌이 아니기 때문에 흑돌이 이런 곳에만 와도 백도 신경이 쓰이거든요. 백의 작전이 뭐 성공하면 정말 호방하고 멋진 이 사석 작전을 통해서 대마를 포획한 작전이 되겠지만 120초 남았습니다. 포획하는 과정이 아주 험난합니다.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흑 20초 남았습니다.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20초. 흑 20초 남았습니다. 자, 이쪽 약점을 보고 있죠. 호구를 쳐서 끼우는 약점을 방비하면 한 칸 뛰는 자세가 좋다. 이런 식으로 다시금 흑수 자리를 네. 주어가네요. 둘, 셋, 넷, 흑도 다섯, 행만 하나하나 여섯, 좀 일곱, 조심해서 할 필요가 있겠네요. 흑 20초 남았습니다. 근데 정말 이런 바둑 20초 한 수씩 두려고 하면 괴롭겠네요. 네. 20분 있어도 최선의 한 수 찾아내기가 둘, 네, 셋, 넷,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바둑인데요. 일곱, 여덟. 시간을 누적시켜야 좋은데 지금 누적을 할 네. 시간이 없어요. 자, 지금 그 수는 아주 실존적인 수죠. 끼우는 수를 방비를 하면서 네. 이렇게 받아주면 나중에 안형을 만드는 수까지 남겨놓고 있습니다. 모양은 좋지 않아 보이지만 상당히 실전적인 호수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받아준다면 이제는 호구가 아니라 쌍립으로 조금 더 단단하게 힘을 쌓으면서 행마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잡힐 돌은 아닌 걸로 보여요. 흑 20초 남았습니다. 이게 쌍립으로 두면 거의 이쪽을 어떤 형식으로든 막아야 되는데 상변 쪽으로 뚫고 하나, 가는 순간 둘, 셋, 흑이 뭔가 해볼 게 많아요. 여섯, 일곱, 여덟. 쪽이 조금 부담스럽긴 하네요. 지금 네. 워낙 실리 손해를 많이 보아둔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제는 정말 다른 곳에서 이 손해를 만회할 만한 공간은 없습니다.
그야말로 잡아야 돼요.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 흑이 20초 남았습니다.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은 이렇게 두고 여기까지는 이제 백이 10초, 절대 선수인데 하나, 이수는 셋. 선수가 안 되겠죠. 이수가 선수냐 아니냐가 또 이 흑이 10초 흑의 남았습니다. 하변 쪽 근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이수는 근데 손을 빼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선수는.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20초 남았습니다. 자, 시간은 벌어두고요. 대마를 정말 잡으러 가는 공격인데 예를 들면 이렇게 두고 늘어서 흑이 느는 수는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선수한 집이냐 후수한 집이냐가 엄청나게 중요해졌거든요. 흑이 선수한 집을 만들 수 있다면 뭐 이런 것만 붙여도 쉽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젖혔어요. 젖혔어요. 아, 젖힌 거는 이렇게 두겠다는 뜻인가요? 이것도 정말 실전적인 공격인데 딴에도 옥집이다. 흑이 또 끊어갈 수도 없으니까요.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흑 쪽이 남았습니다. 뭔가 해볼 게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뭔가 잡힐 것 같지는 않은데 흑도 한 수 잘못 두면 그냥 삐끗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지금은 냉정하게 젖히고 있거나 아니면 뭐 이런 곳을 끊어서 두더라도 백이 사실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계속 잡으러 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살면 이기고 잡히면 지는 이런 사활대국이네요. 네. 뭐 타협의 길이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안 보이죠. 그냥 살면 흑승, 잡히면 백승. 흑이 20초 남았습니다. 하나, 둘, 셋.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하변 쪽이 선수한 집이냐. 예를 들면 이런 곳이 선수고 이런 곳이 선수로 듣는다면 이제 만약에 선수한 집이면 그냥 여기 막아도 지금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10초. 하나, 둘, 셋, 넷. 자, 오유진 선수가 이쪽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여섯, 선수한 집이 아니라면 끊어가야 여덟. 되고요. 끊어갑니다. 101분 남았습니다. 확실치 않거든요. 네, 여기가 지금 100% 정확하게 수익기가 네. 되기가 어렵죠. 흑 20초 남았습니다. 자, 다시 단수 칠 기회를 줬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와서 여기 치기는 좀 쑥스럽고요. 10초. 여기를 하나, 뚫고 나오면 백은 이렇게 차단을 하겠다는 뜻일까요? 다섯, 여섯. 자, 이거 뭐 101분 남았습니다. 어렵습니다. 보통이라면 지금 여기를 두어서 계속 쫓아야 되는데 단수 칠 때 지금 백도 부담이 있거든요. 전체가 지금 걸려있기 때문에. 흑 20초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쪽을 또 단수 쳐서 뚫리는 것도 역시 부담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 계속 잡으러 가고 있고요. 여기 두면 이쪽까지 쳐서 뚫겠다는 네. 건데 다섯, 따내는 것은 백도 모양이 나오는데요. 일곱. 문제는 흑이 강하게 버텼을 때가 문제입니다. 이어서. 흑 20초 남았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요. 다시 보시죠. 이렇게 둘 때 그냥 있는 것은 이건 백이 그냥 차단이 되면서 백이 오히려 잡혀버리죠. 10초. 하나,
6, 7, 8, 흑이 보고 있는 수는 지금 이어서 101분 이제 남았습니다. 100이 이쪽으로 있는 건 안 되니까 이렇게 두고 끊었을 때 흑이 쌍립이나 이수가 선수가 되면 되거든요. 다시 드리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두는 수가 선수면은 흑이 돼요. 그러네요. 받으면 이쪽 약점이 하나, 되니까 둘, 이쪽 셋, 약점이 생기니까 넷, 지금 단수 치면 100이 좀 어렵네요. 6, 7, 8, 아, 여기를 지금 더 확실하게 선수를 하기 위해서 뭔가 끊으면 단수 치고 빈삼각만 들으면 100%다. 여기 단수 치는 수가 성립되면 100%다라는 얘긴데요. 역시 대만은 잘 안 잡히죠. 네.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게다가 상변 일곱, 백돌이 좀 여덟. 튼튼한 돌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타개를 해볼 곳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뭐 흑이 할 수 있는 게 많았어요. 지금 단수 치면 좀 어렵겠습니다. 20초 남았습니다. 단수 치고 이 역으로 단수 칠 때 따내는 것이 아니라 뭐 쌍립이나 이 빈삼각만 듣고 있으면 10초. 이었을 때 하나, 100이 전체가 다 잡히기 때문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솔직하게 두네요. 사실 더 솔직한 거는 이렇게 빈삼각인데 네. 지금 100은 여길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받는 거는 당장 이렇게 두는 순간 100이 다 잡혀요. 그러면 이쪽을 이제 둬야 되는데 그게 됩니까? 흑 20초 남았습니다. 놀랄 만한 수인데요. 여기 단수 치면 어떡하죠? 버티는 방법이 있습니까? 10초. 하나, 둘, 혹시 있는 수를 깜빡했을까요? 근데 지금은 100이 안 보이는데요.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네. 뭐 있는 수를 깜빡했을 수는 있고 오유진 선수는 찝었다는 게 있는 수를 처음부터 보고 있었다는 네. 뜻이고요. 김선기 선수는 있는 수를 못 봤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를 태연하게 받았다는 얘기는. 근데 어차피 받을 수도 네, 없었어요. 101분 남았습니다. 받았어도 여기가 이제 먼저 끼우는 수가 있고요. 또는 솔직하게 그럼 일단 안 받고 승부를 했어야 되긴 하네요. 네. 흑도 이 찝은 수는 빈삼각이 훨씬 확실했고 이쪽으로 승부를 했으면은 뭐 그래도 이제 굳이 흑이 정확하게 두어 간다면 살았을 가능성이 더 큰데 지금 이거는 너무 대책이 없습니다. 120초 당장 남았습니다. 단수 말고는 안 되는데 따내는 게 아니라 이었을 때 백이 없어요. 그냥 잡혔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 정말 5라는 흑이 이거는- 늘면 어떡하죠? 네, 이거 늘면 잡혔죠. 흑 20초 남았습니다. 승부가 났습니다. 혹시 대마를 그냥 일직선으로 쫓아서 잡으러 가는 작전이 성공하면 정말 멋있지만 네. 성공하기가 어렵네요. 셋, 넷, 네, 이거는 120초 남았습니다. 반대로 거꾸로 잡혔습니다.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흑 20초 남았습니다. 자, 그 수는 선수 하나, 둘, 귀의 사활의 선수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선수가 되어도 다섯, 네, 지금은 일곱, 백이 여덟. 중앙 쪽이 후수한 집이죠. 120초 남았습니다.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20초 남았습니다. 중앙 쪽에 뭔가가 착각이 좀 있었을 네, 것 같아요. 있는 수를 못 본 것 같아요. 네. 김성기 선수는. 10초. 하나, 둘, 셋, 네, 그렇 넷, 다섯, 백이 정확하게 두어갔다고 여섯, 하더라도 흙 쪽이 일곱, 훨씬 여덟,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고요. 우선 뭔가 탓하려면 그 전 120초 작전을 남았습니다. 좌하기에서 너무 대범하게 둔 작전을 좀 네. 탓해야 될 것 같아요. 브레이크를 마지막 순간에 잡았더라면 백이 괜찮았을 것 같은데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20초 남았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이 없습니다. 네, 다음이 없죠. 뭐 수상전이 될 만한 것도 아니고요. 흙의 수가 워낙 많으니까. 10초. 오유진 선수는 하나, 침착하게 그래도 사는 수를 셋, 정확하게 보고 네. 있었네요. 이쪽 약점을 다섯, 이용해서. 여섯. 네, 돌을 거두었습니다. 네, 김선기 선수가 사실 호방하고 또 직선적인 공격, 멋진 작전을 보여주었는데 딱 마지막 순간에 한 번만 브레이크를 네. 잡았으면 괜찮은 형세인 것을 너무 그 대마 공격에 좀 도취를 한 것 같아요. 그 눈앞에 보이는 공격 대상이 있으니까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잡으러 가는 공격을 그 작전을 펼쳤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조금 허무하게 끝난 네. 것 같아요. 좀 허무한 네. 표정이죠. 이 대마를 일직선으로 잡으러 갔다가 그냥 살려주면 아무래도 아쉬울 수밖에 없죠. 왜 이렇게 무리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바둑이든 바둑을 끝나고 돌이켜 보면은 내가 아까 거기서 왜 한 번 못 참았을까. 근데 그게 또 이 실전 심리에서는 쉽지 않거든요. 네, 바로 그 장면으로 네, 돌아가죠. 이건 백이 좋아요. 이 그림이라면. 네, 오유진 선수 승리하면서 김지영 선수에 이어서 다시 한번 여자 선수의 16강 진출이 네. 결정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32강 9번째 경기는 오유진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초반부터 정말 큰 네. 싸움이 이뤄졌는데 네. 그게 결국에는 중앙 상변까지 맞아요. 이어지면서 끝났습니다. 네, 바둑 내용은 계속 전투였기 때문에 상당히 볼만했고요. 한번 이 초반부터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때가 네. 첫 출발이라고 봐도 되겠는데요. 이 김성기 선수의 날일자 쉬운 수부터가 오늘 이 전투의 시작이었고 네, 사실 이 수로는 그냥 평범하게 둔다면 이렇게 두는 작전 생각할 수 있었고요. 또는 뭐 이렇게 쉬어가는 수, 뭐 이렇게 이쪽부터 변화를 구하는 수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전에는 쉬어가면서 이거는 흙도 나가 끊지 않을 수가 없고 이 전투 자체는 흙이 상당히 편한 전투였고요. 네, 뭔가 백이 좀 여기서부터 고생길이 열렸다, 뭐 좀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오유진 선수가 조금 망설이는 바람에 바둑이 다시 어려워졌죠. 여기서부터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선택을 해도 나쁘지는 않아 보였는데 예를 들면 뭐 밀고 뛰는 것도 있었겠고요. 또는 솔직하게 싸우지 않는 작전도 있었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실전에는 뛰는 수를 선택을 하고 날일자로 씌웠지만 이 선택은 별로였던 것 같아요. 백이 한번 하변에 손을 돌리고 흙이 먼저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중앙으로 뚫고 나왔거든요. 네, 여기서 사실 이제 막는 게 일감이긴 합니다만 이거는 흙이 실속이 전혀 없죠. 네. 오히려 백이 살고 나서 중앙에 중앙에 약점만 남고요. 네, 이거는 흙의 대실패입니다. 그래서 실전에는 단수치고 이렇게 뚫려 나오는 이 흙이 뚫고 나오는 백이 뚫고 나오는 진행이 됐고 네, 사실 젖힌 수도 여기서는 한 칸 뛰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끊어서는 지금 공수가 좀 역전된 느낌이 음. 있습니다. 끊는 수에 대해서 잘 좀 생각을 하지 네. 못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여기서 백이 실전에는 이곳을 젖혔는데 네. 뛰어서 두었으면 확실히 흐름이 완벽하게 바뀌었습니다. 하변 돌과 좀 중앙에 있는 흑돌을 가른다는 느낌을 주고요. 네, 가르고 이제는 흙이 급하죠. 백은 이돌도 수습이 되고 하변돌도 수습이 되면서 오히려 공세를 취할 수 있는 네. 이렇게 되었으면 백이 계속 좀 공수에 또 칼자루를 치면서 가는 바둑이 됐겠고요. 아마 이때는 조금 풀렸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이 젖히는 수 좀 느슨한 수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냥 하변 백돌을 좀 뭐랄까요? 좀 타게만 하면 네,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담겨 있었을 것 같아요. 네. 흙이 이제 날이자 가는 자세가 괜찮았기 때문에 이래서 다시 바둑이 어려워졌습니다. 네. 딱 이 장면만 보더라도 백돌이 젖힌 수 대신에 한 칸 뛴 곳에 가 있으면 백이 훨씬 좋죠. 네. 흙이 갑갑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초반 전투가 마무리가 되고 지금은 사실 어려운 승부입니다.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고요. 네, 지금 바로 들어간 수도 오유진 선수의 뭔가 좀 달라진 면모네요. 상당히 타이트한 수법이고요. 그리고 좀 우변에서의 전투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았던 네.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변에서 사실은 백돌을 양쪽으로 갈라서 공격할 수 있는 좀 더 훨씬 더 공세를 취할 수 있는 장면에서 실전에는 뭔가 얻은 게 없기 때문에 좀 보상을 여기서 받자라는 뜻이었겠고요. 자, 뛰고 여기서부터 두 번째 큰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사실 이 장면에서 이제 뭐 바로 붙여가는 것도 있었겠고 이런 곳을요. 근데 이제 실전에는 붙인 수가 타협을 요청한 수죠. 예를 들어서 백이 이런 곳을 받아주면 넘어서 흙이 사실 다 이렇게 연결하면서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불만입니다. 백도 얇고요. 그래서 김성기 선수의 선택도 결국엔 끊어가는 수가 네, 됐고요. 실전에 이렇게 둔 수가 실전적이지만 아주 좋은 수였습니다. 네. 이렇게 두고 끊으니까 흙이 이제 붙여서 나올 수밖에 없었고 여기가 아주 따끔했어요. 흑의 안녕을 네, 무너뜨린 수인데요. 이게 백이 워낙 기분 좋고 이제는 공격 대상이 확실한 공격 목표가 하나 생겼죠. 네. 그래서 실전에도 이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는 이 대범한 작전이 나올 수가 있었고 흑도 그냥 누는 수는 조금 심심하겠죠. 네, 이게 늘면 백이 호구를 치거나 이렇게 두더라도 네. 막는 수가 후수입니다. 아까 백이 이 장면에서 이었더라면 막는 수가 선수인데 한 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흑도 실전에 끊어갈 수밖에 없는 장면이에요. 네. 여기까지는 김성기 선수가 아주 잘 뒀습니다. 이 밀고 막은 작전도 아주 좋았고 중앙도 급수를 먼저 갔기 때문에 흐름이 백이 괜찮아요. 사실 오유진 선수가 이때 정수는 그냥 잡는 것 같아요. 잡고 천천히 가는 바둑이 네, 이게 정수였던 것 같은데 실전에는 뭔가 흐름이 좀, 왠지 좀 네, 여기서 좀 당한 어떤 템포를 느낌이거든요. 늦추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끊어갔는데 끊어간 수가 결과적으로는 조금 무리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도 계속 잘 뒀습니다. 김성기 선수가. 맞고 늘었던 게 아주 좋았어요. 이게 흙이 그냥 이 한 점을 끊어 잡는 것은 네. 매길 수순으로 흙이 무너집니다. 단수 치고 붙이고 이쪽으로 두는 게 아니라 여기를 끊어서 늘게 되면 외길 수순이거든요. 마치 귀에서의 귀삼수와 비슷한 네. 형태인데요. 단수 치고 먹여치고 단수 빠져나갈 공간이 없죠. 네. 흙이 붕괴돼 버립니다. 그래서 실전에 이렇게 두지를 못하고 이제 여기를 늘어서 타협을 요청을 했는데 자, 이 장면이 이제 오늘 바둑의 가장 하이라이트인데 여기서 백이 이 교환을 다 해두고 네. 타협을 했으면은 이거는 백이 아주 잘 됐습니다. 지금 좌귀도 흙이 잡혀 있는 거죠. 좌기를 이제 사실 좀 봐야 되긴 하겠는데요. 막는 것은 치중 가서 백이 한 수 빠르고요. 네. 한 칸 뛰는 것도 이것은 끼울 수가 끼워서 있을까요? 이쪽으로 늘게 되면 메워도 단수 치고 단수 역시 백이 한 수 빠릅니다. 네. 제가 유일하게 약간 이제 좀 애매하다고 생각했던 수가 이수인데요.
이수가 가장 까다로운데 부분적으로는 백이 잡았어요. 한 수 빠릅니다, 역시. 그런데 흑의 입장에서도 이수가 정수인 것이 이렇게 해두고 여기를 선수를 할 수가 있네요. 아, 흑이 부분적으로 한 수가 늘었군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전에 타협을 했으면 지금 이 결과는 흑을 넘겨주긴 했지만 백이 자연스럽게 귀 쪽 집이 많이 늘었고 중앙 쪽으로 이제 백이 행마를 했을 때 백이 나중에 이곳을 다시 끊어가는 노림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있겠네요. 네, 여기 흑이 자충이 차 있기 때문에 이 진행을 택했더라면 그 전에 잘 두었던 수들이 다 이제 빛을 보는 상황인데 실전에는 이제 패기가 넘치는 김성기 선수가 마지막 브레이크를 네. 잡지 못하고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액셀레이터를 밟았던 것이 결과적으로 화근이 됐고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아까 백이 잡은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 됐습니다. 이거는 백이 잡았던 돌이 살아나면서 백이 오히려 잡혔죠. 좌변의 5점도 지금 위험하고요. 네. 이렇게 되어서는 정말 잡아야만 이길 수 있는 바둑이 됐어요. 자, 실전에 정말 일직선적인 공격을 펼치면서 잡으러 갔는데 네. 지금 흑이 최소한 이곳에 한 집이 보장이 되어 있고 실전처럼 붙이고 끊는 수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백이 두기가 어려운 것이 이쪽으로 두자니 상변 쪽이 뚫려서 네. 어렵고 실전에는 이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만 오유진 선수가 수를 정확하게 보고 있었고 김선기 선수는 실전과 같이 단수치고 여기서 뒤로 단수 때 있는 수를 사실 중간에 깜빡한 것 같아요. 이 대마가 잡힌다는 것을. 따낸다면 이거는 그래도 좀 어려운 패 변화가 나오는데 네. 있는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승부가 났고요. 사실 마지막 백이 해볼 수 있었던 것은 이쪽을 보강을 해야 돼요. 보강을 하고 흑으로 하여금 여기를 어떻게 둘 것인지 물어보는 이게 좀 승부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냥 끼우는 것은 백도 막습니다. 끊어도 잡는 게 선수가 들으니까요. 네, 흑이 위쪽이 살아가더라도 네. 전체가 끊기니까요. 흑이 정확하게 둔다면 여기를 먼저 끊고 단수치고 치받고 이렇게 찔러가면 이게 아마 백이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어디 한쪽을 이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 싸움이 좀 변화가 있었겠죠. 네. 이렇게 됐더라면 어렵지만 뭐 흑 쪽이 좀 더 가능성이 높은 싸움이지만 그래도 아직은 승부가 난 상황은 아니었고 네. 사실 좀 앞서 돌아가면 흑이 이제 치받은 수로는 이렇게 두고 여길 뒀으면 그냥 승부 끝입니다. 어차피 치받을- 백은 연결을 해야겠고요. 네, 여기를 연결할 때 그냥 쉽게 나와 끝났으면 끝났고요. 아마 좀 시간에 쫓기면서 이수보다는 쌍립에 먼저 눈이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 백이 대마를 잡을 수 있을 정도의 찬스까지는 없었고요. 여기를 두어서는 반대로 백 대마가 이제 비명 행사하면서 승부가 났고 딱 한 수 아쉽네요. 김성기 선수는 초반부터 아주 적극적인 운석을 보여주었고 네. 패기 넘치는 바둑을 보여주었는데 마지막에 딱 브레이크 한번 밟아야 할 장면에서 거기서도 이제 좀 극단적인 작전을 선택한 것이 이 바둑의 직접적인 패인입니다. 네. 자, 두 선수 초반부터 큰 싸움을 벌였는데요. 김성기 선수가 마지막 한 수가 조금 네. 아쉬웠는데 복귀할 때도 그 부분부터 먼저 짚더라고요. 두 선수 인터뷰로 잠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선수 오늘 대국 정말 흥미진진하게 잘 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네. 김성기 선수에게 마이크 넘겨볼게요. 네. 아까 복귀할 때 짚었던 그 하변에 있는 곳, 그곳이 좀 가장 아쉬운 점이었을까요? 네. 김성기 선수 쪽에서는 상변이었겠죠? 바둑판 지금 보이시나요 혹시? 네, 보여요. 네. 이 장면인데 여기서 이제 잊지 않고 타협을 했으면 백이 좀 괜찮지 않았을까요? 거길 이어도 네. 그 그러니까 공배가 차면 귀에 맛이 있어가지고 약간 아, 음, 귀 쪽이 확실하지 않다고 판단을 한 거군요. 네. 그러면은 실전에는 어땠습니까? 이게 뭐 잡으러 가는 작전이 자신이 있었나요? 아니면 좀 어쩔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까?
자필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상변 말고는 좀 어떤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복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요? 중앙에 흙이 네. 더 뒤로, 더 아. 앞으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 더 뒤로요. 뒤쪽으로요? 아니, 앞으로, 앞으로. 혹시 상변 쪽에 한 점을 잡은 것을, 지금 하변 쪽에 한 점을 잡은 것을 말하는 건 아닐까요? 그 백이 중앙에 빠진 걸로, 네. 아, 예. 이 장면에서요. 어. 네, 그 한 점을 단수 쳐놓고 늘었으면은, 아, 아, 이렇게요? 위쪽으로? 아예 그냥 이렇게 키워서 타협을 못 하도록. 아, 네. 이것도 흙이 사실 흐름이 많이 바뀌었죠. 원래는 흙이 공세를 취할 수 있는 장면에서 지금은 조금 흙도 상당히 신경 쓰이는 장면이 됐으니까요. 네, 그렇군요. 김성희 선수, 올 한해 이제 이 대국이 아마 KBS 바둑왕전을 제외하고는 네. 아마 마지막 판이 될 텐데, 올 한해 좀 가장 기억에 남는 판이 있다면 어느 판을 꼽을 수 있을까요? 좀 생각이 잘 나지 않으신가요? 크라운 호텔의 예선 마지막 판이 아, 누구와 뒀는지 혹시 소개해 줄 수 있나요? 그 김민석 아, 초단. 네. 그 선수에게 승리하고 마지막에 진출한 네. 건가요? 아, 그렇군요. 네, 올해 이제 아쉽게 1회전 탈락을 했지만 내년에 좀 더 이제 좋은 모습을 기대를 해보고요. 오유진 선수에게 이번에 좀 마이크를 돌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먼저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사실 바둑이 정말 계속 좀 급박하게 흘러갔는데 좀 본인의 스타일과 어땠을까요? 평소 스타일과. 사실 좀 속기 바둑이다 보니까 좀 두텁게 짜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그렇게 좀 잘 안 됐던 것 같고요. 또 초반에 조금 제가 좀 무리한 느낌의 싸움으로 됐던 것 같아서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지금 중앙에 끊겨 있는 부분에서 조금 무리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친수로는 그냥 띄어서 두었어야 했던 것 같아요. 아, 여기서요. 네, 뛰뉴수 정도가 무난했다. 그럼 그 처음이 아니죠. 마지막에 그 백이 변에 한 점을 이으면서 귀를 버리는 수로 타협을 선택했다면 그때는 형세를 어떻게 보고 있었습니까? 사실 끝날 때까지 계속 좋았다고 생각은 안 했었고요. 네. 그래도 그쪽에서 타협을 했으면 백이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좀 실례로 많이 득을 봐서 그래도 그때가 제일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오유진 선수 지금 이번 대국 포함해서 94판을 두었는데 혹시 좀 체력적으로 문제는 좀 없나요? 어, 좀 가끔 힘들진 않으신가요? 사실 요즘에 좀 몸이 자꾸 좀 안 좋은 게 좀 느껴져서 아. 항상 좀 연말이 되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서 네,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체력적으로도 좀 평소에 체력도 사실 기력이고 체력이 성적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오유진 선수에게도 같은 질문으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올해 정말 많은 대국을 치렀습니다. 네, 부러운데요. 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대국이 있다면 어떤 대국일까요? 일단 많은 대국을 치를 수 있어서 너무 좀 감사했던 한 해였던 것 같고요. 일단 좀 제가 올해 좀 마음이 많이 아팠던 대국이 있었는데 네, 네, 일단 국룡산 병성배에서 태정 선수한테 좀 결승에서 졌던 게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마지막으로 사실 하나 네, 물어보고 네. 싶은 게 있었는데 오유진 선수는 기사 생활에서 좀 목표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내년이 아니라도 앞으로도 좋고 아니면 뭐 내년도 좋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계획은 좀 생각을 많이 해보지는 않았었고요. 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또 이번에 아시안 게임이 바둑 종목으로 들어갔다고 네. 네, 알고 있어서요. 그래도 아시안 게임에 한번 좀 들어가면 좀 많이 명예로울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렇게 될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두 선수 오늘 대구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더 좋은 활약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성기 선수 역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네. 부분이 좀 가장 좀 아쉬웠을 것 같아요. 네, 김성기 뭐 선수는. 나중에도 기회는 있었지만 역시 초반 이 전투가 좀 가장 중요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내년에 이 선수는 이제 좋은 모습을 좀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선수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줄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경기는 송지훈 선수와 최재영 선수의 32강전 10번째 경기입니다. 저희는 그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